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자녀 리스크와 간병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험 요인으로 황혼이혼을 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은 특히 남성에게 더 불리하거나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결혼식장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서로를 영원히 지켜준다는 결혼 서약에 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끝까지 잘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20년 이상 해로한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건데요.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한국의 대법원과 통계청은 결혼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990년만 하더라도 이혼 건수의 약 5%에 불과했던 황혼이혼은 꾸준하게 늘어나 2021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38.7%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쌍 중 거의 4쌍이 황혼이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해로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시대의 변화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졌고 재산 분할에서 여성들의 몫이 늘어나는 추세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해졌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이 아직 젊다고 느끼는 데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중시합니다. 여기에 고령화로 기대 수명도 늘다 보니 자식들을 다 독립시키고도 아직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더 이상은 참고 살 수 없다며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 중과세를 피해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노부부가 부쩍 늘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황혼이혼을 원하는 쪽은 아무래도 여성이 많습니다. 1991년 일본 정신신체의학 학회지에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일밖에 모르던 가부장적인 남편이 은퇴한 후에 집에만 머물게 되자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세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 위염 등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화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60%의 아내들이 이 질환에 시달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퇴한 남편을 일컬어 한국에서는 삼식이라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낙엽이 비에 젖어 잘 쓰러지지 않는 상태를 빗대어 젖은 낙엽 쪽으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별다른 준비 없이 은퇴의 거실 소파를 장악하고 TV나 신문만 보는 남편들을 대형 쓰레기라 불리기도 하고 모름지기 가장은 건강해서 외출한 상태가 최고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편이 왕년의 상사 기질을 발휘해 집안일에 일일이 간섭하며 잔소리라도 시작하는 날에는 아내들도 폭발에 안가품하듯이 이혼장을 내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이해도는 떨어지고 고집은 강해지고 잔소리도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먼저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거나 아내의 잔소리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요구가 싫어 자유를 택하겠다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남성들 사이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은 이유도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가 큰 쟁점이라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요.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 수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한 기간이 길수록 부부 양쪽에 비슷하게 배분됩니다. 예컨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직업이나 경제활동이 없었던 가정주부라도 그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외벌이로 혼자 벌어 자산을 형성했고 자신의 명의로 연금을 부었더라도 그 기간에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다면 절반은 배우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법리가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노후에 이혼당하기 싫은 쪽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부 넘겨놓으라는 꿀팁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싶어도 자기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할 판이니 이혼 방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혼 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큰 상처를 남기지만 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첫째, 부부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연금도 절반이 될 수 있고 한 집이 두 집으로 모든 것을 나누다 보면 낭비도 그만큼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이후 경제적 생활 수준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둘째, 외로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 황혼기에 잃어버린 동반자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퇴직과 겹치다 보니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실패했다는 허무감과 우울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점차 사회활동이 줄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 종착역은 고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살림 경험이 없는 남성이라면 갑작스런 자취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건강관리에 게을러지거나 삶의 동력을 잃기 쉽고 우울증이나 자살 빈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남성이 불리한데 이는 사별 후 남녀의 반응 차이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조사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한 부인들은 얼마간의 상실과 우울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건강이 좋아지고 인생 만족도가 높아지며 장수했지만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남편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혼은 적극적으로 감행해야 맞습니다. 예컨대 폭력이나 폭언, 외도가 상습적인 경우,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으며 살아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과감하게 이혼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많은 리스크를 져야 하는 이혼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하라고 하면 돈만 적당하게 준비되면 이제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노후 대책은 바로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들이 많아도 내가 병으로 몸져 눕게 된다면 결국에 곁에서 보살펴줄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꾸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는 누적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재앙이 될 수 있는 황혼이혼을 피하려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배우자와 평소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함께 한 이불 덮고 오래 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갈등 상황도 늘 수밖에 없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낸다면 노후에 더 즐겁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고맙다고 표현해 보시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배우자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씩 회복되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